이처럼 조현병 환자들은 꾸준히 치료만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치료받지 못하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현병 환자들을 관리하는 현재 체계에 허점 등이 있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현병 범죄에 대한 마지막 순서, 김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는 985만 7천여 명. 이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인구는 1%에 해당하는 9만 8,574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2% 정도인 11,800여 명만이 정신질환자를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관리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가 되지 않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과 관련된 현행법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의사를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능한 입원 치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조한 부분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스스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관리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인권을 강화해서 병원에서 수용되어서 치료받던 분들이 가능하면 지역사회에 나가서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하라는 정말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는 그것을 담아낼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등록 안 된 정신질환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기도 버겁습니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전문 요원, 다시 말해 센터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의 한 자치구의 경우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지난 2017년 기준 650명이지만 2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중에는 알코올 중독이나 우울증 환자를 관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거나 학회지 발표를 보면 1인당 적정 사례 관리자 수는 20명 이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50에서 100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많은 수의 사례를 담당하다 보면 당연히 투여되는 시간도 적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칠 만큼의 긴급한 상황일 때 조현병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하는 절차가 복잡한 것도 조현병으로 인한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센터 직원, 다시 말해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신청해 시장이나 구청장 등이 입원을 결정하는 행정입원과 경찰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의뢰하는 응급입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의사의 진단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경찰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경찰이 현장에 투입되고서도 제대로 이런 것을 의해 조치를 방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서 이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거듭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 범죄. 이를 예방하고 모든 조현병 환자들이 범죄자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인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대호입니다.